지난 영상을 통해 클라이밍을 해보기로 결심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클라이밍을 하게 된다면 얻게 될 고통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지를 이용해서 어딘가를 올라갈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올라가 봐야 가파른 등산로? 아니면 사다리? 우리 몸에 큰 힘을 내는 근육들은 대부분 몸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밍은 몸에서 상대적으로 끝에 위치한 소근육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근육통을 느끼게 될 텐데요. 근육통 중에서도 특히 이 전완근, 제가 클라이밍 처음 시작할 때 베라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 푸다가 죽을 뻔했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샴푸를 누르든 숟가락을 들든 똑같은 느낌을 겪게 될 겁니다. 고통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표면이 거친 홀드를 잡다 보면은 손바닥이 얼얼하다 못해 갈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하면 피부가 벗겨져서 피를 볼 수도 있고요. 반창고를 붙이고 테이프를 감아봐도 잠시뿐이죠. 샤워하면서 상처 부위에 비눗물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클라이밍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클라이밍 처음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클라이밍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힘도 붙고 굳은 살도 생긴 당신, 제법 클라이머다워지셨군요. 하지만 이제 부상 지옥이 여러분을 반겨줄 차례입니다. 이런 위협적인 문구를 본 적 있나요? 그냥 실내 운동인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죠. 물론 사망할 경우까지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클라이밍은 부상과 늘 함께하는 운동이에요. 긁힌 상처는 기본 옵션이고 심한 경우에는 골절, 진짜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가죠. 실내에서 낮은 벽을 오르는 볼더링은 심한 경우에는 어디 하나 부러지는 건데 이제 높은 벽을 오르는 리드 클라이밍은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예상이 안 되고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하는데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죠. 아픈 곳이 아직 없는 겁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고관절, 무릎, 기타 등등. 저는 클라이밍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진짜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 운동하다가 사고 났냐고요? 아니요. 그냥 운동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홀드를 계속해서 잡다 보면은 손에 굳은 살이 마디마디 생기고 작은 암벽화에 발을 우겨 넣다 보면은 발가락에도 굳은 살이 생깁니다. 이제 예쁜 손발은 포기해야 됩니다. 손을 많이 쓰는 만큼 손톱도 짧게 잘라야 되고 네일 아트도 못해요. 사실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네일 아트를 하면은 불편하고 긁히니까 손해예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 관절이 많이 붓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홀드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점점 조그만한 홀드를 잡게 되는데 손가락 관절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손이 작고 가벼운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데 남자분들이나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마디마디 퉁퉁 부은 관절과 통증을 느끼게 되는 영광의 손으로 변하게 됩니다. 클라이밍은 등 근육을 많이 쓰고 이완을 시키는 동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등이 구부정하게 말리게 돼요. 그 상태에서 쪼그려 앉아서 위를 쳐다보면 거북목 완성입니다. 저도 좀 그래요. 좀 말려있지 않나요? 어깨가 말려있는 편이기 때문에 푸시업 같은 여기 앞쪽 근육, 기랑근 운동을 잘 해줘야 몸의 밸런스가 맞고 부상 위험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부상을 예방하고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조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 사람 어때 보이나요? 이 사람은요? 이 친구는요? 언뜻 봐선 그냥 평범한 아저씨와 소녀 같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난이도를 완등했고 이 사람은 프리솔로 최고 난이도 완등. 이 여자는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금메달리스트.
언뜻 봐선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나요? 보통 세계 최정상 운동선수들이면은 우리는 근육질의 균형 잡힌 몸을 떠올리곤 하는데 유독 클라이밍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실력에 비해 몸이 평범해 보이는, 심지어는 그냥 빼빼 말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클라이밍은 몸무게에 큰 영향을 받는 운동이기에 클라이머들은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보다 등반을 잘하기 위한 체중 감량이 필수죠. 만약 여러분이 큰 근육과 우람한 몸을 원한다면 클라이밍보다는 헬스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클라이머의 실압근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나요? 보여요? 물론 클라이머들도 큰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다른 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에 클라이밍장을 가면은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 다 클라이밍 하는 것 같아요. 그 넓고 넓은 벽에 한 문제 붙으려면은 눈치 싸움을 해야 돼요. 발 하나 매트에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앞에 사람 떨어지면은 바로 달려가서 벽에 붙어야 돼요. 클라이밍 인구는 정말 많이 늘은 것에 비해서 암장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이 인구를 감당하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초크를 쓰니까 초크가 날리고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가루 초크를 많이 쓰는데 심한 곳은 눈이 아플 정도로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마무리! 사실 부상 없는 운동은 없잖아요? 걷다가도 발목 삐끗해서 다치기도 하는 거고, 농구나 축구 같은 구기 종목 하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는 거고. 그치만 이걸 알면서도 다 합니다. 왜냐고요? 재밌거든요. 오늘 내용 한 줄로 클라이밍은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고질병을 달고 삶,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래도 한다면 얼마나 재밌는 걸까요? 클라이머들은 이걸 다 알면서 합니다. 재미가 이걸 다 이기거든요. 저 보세요. 암벽 부서져서 추락하고도 다시 하잖아요. 오늘은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